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빈센트님, 최상욱님도 그렇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유튜버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강한 롱뷰를 가지고 계시죠. 장기 투자 가능하고 밀리면 사야 되고 매일매일 사도 된다. 이런 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저는 반도체 분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었고요. 제 생각도 전문가의 의견이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과연 장기 투자 가능한가?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테크가 지난달에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당일날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이크론은 매출 총이익률이 85%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HBM 기술력이 낮습니다. 수율이 낮죠. 그래서 이익률 자체도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 85%가 나온 겁니다. HBM의 이익률이 낮은 걸 커버하고도 그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범용 반도체만 얼마 나왔을까 하면 제가 추정해 봤을 때 88, 89% 정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제조업이 89% 나오는 게 뭐 어때? 지금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80 그 이익률을 남긴다는 거는 반도체 쇼크, 즉 반도체 폭리를 의미합니다. 오일 쇼크랑 비슷한 건데요.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 산유국들은 부국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은 경제가 침몰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파멸로 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돈 잘 벌다가 산유국마저도 수요가 급감하면서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요. 메모리 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 쇼크랑 같은 겁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 원유 생산 단가가 한 8불, 17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200불 정도에 팔면 배럴당 유가가 한 200불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우디의 이익률은 한 90% 이상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부르거든요. 산업혁명에서 오일 쇼크나 AI 시대에서 메모리 쇼크나 비슷한 겁니다. 현재 하루에 오일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반도체를 구매하는 가격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그 규모가 지금 반도체를 구매하는 규모가 오일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AI 시대고 메모리가 부족하고 또는 GPU나 기타 등등 이 반도체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즉 반도체 가격 상승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이익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제품 가격에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기업이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오일 가격이 비싸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하지 않습니까? 정유회사들이나 여러 화학회사들이 주유소에서 다 전가를 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도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었는데요. 그때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2등이 대만 국가가 가장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이폰에 관세를 유예해줬죠. 그래서 뭐 다행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리스크로 부각이 됐고 외교적인 리스크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도 아이폰 가격 인상한다 그러고 메모리 회사들 주가가 급락했죠.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폰에는 아직 가격 인상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폰마저도 가격 인상을 한다면 메모리 회사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저 시장을 넓게 보지 못하는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당연히 수학적인 사고도 해야 되지만 인문학적인 사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도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금을 받은 애플은 가격 인상을 하는 미국의 관세를 받으면 현대차가 가격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떠안던지. 그러면 비용이 증가해서 자기 실적이 안 좋던지 아니면 가격 인상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또는 판매 둔화가 나타나든지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플은 관세를 받고 반도체 관세를 받고 내가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메모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무조건적인 호재일까? 이런 생각을 투자자는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라는 거는요 남의 성장을 내가 뺏어오는 개념이 됩니다. 미국이 주변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그 나라의 성장을 미국이 뺏어오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애플의 성장을 뺏어오는 거고요. 샤오미, 비보, 중국 업체들, 오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출하량 한 30 줄인다고 하거든요. 얘네들 성장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의 성장도 뺏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바일 사업부 적자 규모가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잡히거든요. 추정치로. 모바일 사업부도 적자 전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세금이 과하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그룹사여도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세대로 똑같이 사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적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량도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외교적으로든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는 놓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피크아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작년 올해 6월 달에 어닝 그 추정치가 한 5배 정도는 증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닝의 과열이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어닝의 오차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작년 12월 달에 추정했던 게 1월 달에 다르고 2월 달에 다르고 3, 4, 5, 6월 달에 계속 달라졌던 거거든요. 매일매일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닝을 자꾸 추정을 했던 겁니다. 상향 조정, 상향 조정. 근데 아마 2분기가 메모리를 구매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I 시대는 반도체가 부족하다. 인프라 투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4년 메모리 없어서 지금 못 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AI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리고 AI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공포는 뭘 의미하냐면 비축을 의미합니다. 내년에 메모리 부족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비축하려고 하겠죠. 비축한다는 건 재고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러 고객사들이 재고가 얼마나 증가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재 메모리 고객사들은 아마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 더블 오더, 트리플 오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재고가 많아지면 갑자기 수요 공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가 컴퓨팅 파워가 좀 과잉으로 구축돼가지고 우리가 이 남는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샀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고 봤는데 AI 효율성이 좋아져서 또는 이를 더 이상 활용할 곳이 없어서 판매처가 없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 메모리 회사들이나 또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가 시작이겠느냐 아니면 끝이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재고를 갖고 있으면요 갑자기 수요 공백이 일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3분기부터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2분기가 고점 찍고 3분기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좀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로 지금 복귀하는데 그냥 두서없이 막 얘기한 거긴 한데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장기 투자 쉽지 않다. 트레이딩이 훨씬 유리하다. 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안 좋아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제 영상 뭐 구독, 뭐 알림 설정 이런 거 해놓으시고 잘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 업계에서 탑티어라고 자부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